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인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좀 맹목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8대 종목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 네 종목이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저렴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네 개를 제일 좀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좀 금리 문제는 이제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잊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 1970년대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 본격 돌입해 갖고 뭐 나중에 이제 뭐 펄 볼커 나와서 이제 금리 그때 뭐 20%인가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되게 크게 올렸던 적도 있고 뭐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은 초반에 이제 저금리 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해서 금리를 높이는 이제 그 무렵에는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체계에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다 뭐랄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적응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주가 상승 랠리 나타났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좀 그런 맥락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21년 초부터 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고,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반 정도 이제 조정 겪은 이후에 이제 좀 상승하다가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1년 반 동안에 이제 그 주가 좀 떨어졌던 이제 그 국면이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이제 그 충격을 이제 흡수하기 위한 이제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주체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좀 적응해가는 이제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주가의 상승이 좀 같이 동반돼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인하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너무 그렇게 좀 뭐랄까 맹목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개별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개별 기업의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투자가 맞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증시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뭐 금리 이거 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개별 종목에 좀 이제 집중하는 이제 그런 투자 이제 크게 보면은 개별 기업의 이제 그 성장성 플러스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 두 측면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8대 종목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 네 종목이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저렴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개를 제일 좀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네 종목을 제일 많이 비중을 갖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은 전혀 뭐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얘기도 그렇고 그게 그러니까 큰 얘기가 그거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IRA 폐지할 거다 하면은 이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 처음부터 다 가짜 뉴스였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안 그래도 이제 그거 언제더라 그 한 4월 달인가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이제 연합뉴스 워싱턴 발로 해갖고 이제 트럼프가 미시간 랠리에서 내가 당선되면은 이제 첫날에 그 IRA 폐지하겠다 이제 나는 얘기해서 보조금 폐지하겠다 얘기해갖고 이제 뭐 그게 온갖 언론에서 다 도배되고 했는데 그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예요. 이제 트럼프가 미시간 그 선거유세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그 원문은 뭐냐면 이제 EV Electric Vehicle Mandate is gone 해갖고 이제 전기차 강제로 가는 이제 그 규정을 나는 폐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기차 강제 규정 폐지하는 거 하고 IRA 보조금 폐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영어로도 보면은 이제 IRA 폐지면은 보조금이면은 이제 IRA 뭐 subsidy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한국의 언론 환경을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이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걔들이 이제 지금 아직도 여전히 뭐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잔량이 뭐 1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주가 떨어뜨려 갖고 이제 싼 가격에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싶으니까 이제 각종 언론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가짜 뉴스를 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산업이 세 가지예요.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하고 반도체거든요. 그 관련 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이제 민주동맹 국가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지금 봉쇄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큰 틀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미리 사고받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죠. 바이든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예,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이제 약간 민주당 쪽에 원래 이제 친환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좀 그런 의지가 있는 집단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는 왜 그러냐면 이제 공화당의 코엘 형제인가 하여튼 많은 이제 그 텍사스 쪽에 이제 크게 석유 사업을 하는 이제 그 형제가 있어요. 지금 연세가 한 7, 80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공화당 선거 한번 있을 때마다 몇 천억씩 쾌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노비를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민주당 쪽이 미국의 민주당 쪽이 이제 옛날로부터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월가 쪽에서 이제 정치적 후원을 많이 받는 곳이고요. 반면에 이제 석유 그러니까 텍사스 원유 개발하고 하는 이제 원유 채굴하고 하는 이제 그런 쪽 업자들이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이제 정치 자금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 좀 휘발유를 좀 더 오래 쓰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고 이제 그거는 암만 해도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이제 조금 좀 더뎌지는 이제 그런 요소는 있을 수 있으니까 바이든이 나을 겁니다. 2차 전지 쪽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제 크게 문제는 좀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늦어지는 거야.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안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로 가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전기차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중에 너네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어라고 이제 연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개별주에서는 다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5년이 되면 이제 내연기관차는 전면 못 사게 하는, 구매를 못 하게 하는 이제 그 법이 지금 주법으로 통과가 돼 있거든요. 같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하고 같이 이제 이 뭐랄까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제 그 주가 뭐 워싱턴이라든지 뭐 하여튼 좀 민주당이 좀 강세인 이제 그런 주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주법이 이제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따로 가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금투세는 진짜 희대 악법이라서 빨리 사라져야죠. 지금 이제 그 진성준 의원이 이제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제 그 얘기했어요. 금투세 도입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거는 이제 과도한 뭐 공포를 조장하는 뭐 이제 공포 마케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지금 금투세를 뭐 도입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까 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투세 얘기만 지금 나온 상태인데도 올해 들어서 다른 나라들 증시 다 올라갈 때 우리만 지금 소외되잖아요. 지금 작년 대비해 갖고 올해 대출 한 20% 정도 지금 거래가 줄었거든요. 사람들이 벌써 금투세에 대한 연말에 금투세가 통과되면은 이거 이제 한국 증시 떠나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주가는 지금 미리 빠지고 있습니다. 선반영해서 빠지고 있고 거래도 마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세수를 확충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세금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지금 금투세 도입하면은 이제 한 해에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대략 한 1조 3천억 정도로 이제 옛날에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산했었는데
지금 거래세 줄어든 게 올해 들어갔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래세 줄어든 게 한 1조 5천억, 2조 원 정도 돼요. 올해 이 추세로 가면 보통 이제 거래세가 한 해 한 8조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8조에 30%면 3조가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3조 줄 분위기예요. 이거 윈도 뭐 아니 그러니까 금투세로 1조 3천억 걷고 거래세로 3조가 마이너스가 나면 실제로 국가세수는 1조 7천억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만 과세가 되고 법인, 기관, 외국인은 금투세 영향 안 받습니다. 무공평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무공평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데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개인 소득만 소득이고 법인 소득은 소득이 아니냐고. 법인 소득은 금투세 과세 안 하고 개인 소득은 과세하는데 개인이 미쳤습니까? 덤튀기 쓰게 주식 투자하고 앉아 있게 차라리 예금이나 하든지 마음 편하게 아니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 하든지 뭐 부동산 투자하든지 하지. 그 한국 주식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안다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뭐 큰 손일수록 이제 그런 정보가 빠를 거니까 미리 다 알고 지금 대비하려고 이제 수익 난 거 조금씩 팔고 법인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이제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에서 뭐 집값 잡는다고 이제 각종 이제 부동산 정책 막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이게 이제 디테일이 부족해 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개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되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법인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많이 생겼었잖아요. 똑같이 된다니까요. 이거 없애면 대한민국 정신이 진짜 재앙입니다. 뭐 그저기 대만 40% 빠지는 거 뭐 얘는 유명하고 일본이 89년에 아마 그 도입했나 그랬을 텐데 도입하고 한 달에 일본 60% 빠졌어요. 그때가 이제 그때 빠졌던 니케이를 이제 지수 고점을 회복하는데 올해 그거 회복했거든요. 2024년. 그러니까 90년에서 이 깨진 거를 24년 회복했으니까 34년 걸렸어요. 일본은 금투세 도입하고 그 고점 회복하는데 34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금투세 도입하면은 3,000포인트 다시 보려면 이제 지금 올해가 24년이니까 한 60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전략을 쓰기가 되게 애매한 게 지금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뭐 지지도 높고 개인 투자자들 특히 금투세 폐지하자는데 좀 이제 뭐랄까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 좀 일부인 것 같아. 전부는 아니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좀 의견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하루 빨리 좀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투세를 빨리 뭐 폐지를 하든 유예를 하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지금 이제 그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몰려 들어갔고 이게 거래가 되지. 지금 거래 안 돼요. 지금 거래 자체가 지금 너무 메말라 갖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 주가 타격받기 어렵죠. 최근에 이제 뭐 거의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이제 그 중국 증시가 한 30% 이상 올랐는데 그 중국은 이제 그 시진핑 정부에서 이제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관련해서 이제 강력한 뭐랄까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니까 그게 이제 약발을 받아서 30%온 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금융위원장 모가지를 쳤고 그다음에 그 기관들 공매도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말로만 공매도 금지돼 있지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공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 에코프리뱅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 잔량 이전이 1조로 이제 처음에 공매도 금지하던 그때에 비해 갖고 지금 오히려 더 늘었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국은 지금 기관들 공매도 못하게 아예 이제 주식을 못 빌리게 놨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최근에는 또 그 안 그래도 더 올리려고 배당에 대해 갖고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 코리아 밸류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다 쓸데기 없는 얘기고요. 그 뭐 PBR을 올린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하면은 뭐 주주의 회사의 이익이 아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이렇게 하면은 주가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바꾸지도 않았잖아 지금 상법. 그리고 뭐 말만 그럴듯하게 막 1월달에 막 뭐 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나와갖고 내놓은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나마 하나 지금 이제 뭐랄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 갖고 이제 그 2천만 이상 넘어가면은 종합소득 이제 과세돼서 49.5% 세금 내던 거를 분리과세해서 이제 15.4%로 이제 종결시켜주는 이제 그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좀 통과되면 좀 뭐 시장에 훈풍을 불게 할 수 있는 시장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사실 금투세하고 연결돼 있어요. 금투세 도입하고 그 배당은 또 깎아주고 이거면 또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금투세 부분부터 빨리 해결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배당소득세 이제 그 어떤 이제 뭐랄까 배당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쪽 이제 기업들에 대해 갖고 배당 소득을 한시적으로 좀 이제 분리과세하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빨리 정책이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장이 좀 이 펀더멘탈 좋아지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뭐 오르면 다 금수수 때문에 불안해갖고 오르는 촉촉 다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니까 뭐 이래갖고는 답이 없죠. 전방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둔화가 되다 보니 그 배터리 업체들부터 이제 뭐 실적 타격이 있죠. 예, 그 중에서 그 SK온이 제일 이제 좀 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포드가 예, 전기차 전환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고 예. 그 포드의 이제 전기차 판매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크지가 않아서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이제 원래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SK온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내년 들어가면 적어도 내년 들어가면 예, 뭐 SK온 같은 경우도 많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캐즘 구간에서 겪는 진통이기 때문에 뭐 SK온이 뭐 그렇다고 망한다거나 무슨 뭐 예, 큰 위기를 만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에 이제 현금 문제가 조금 이제 발생할 수 있지만 뭐 현금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들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좀 많이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이 가장 좀 고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고비를 지나면 사실은 뭐 국내 배터리 3사는 다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이제 뭐 BMW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프리미엄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객사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이제 수요가 건재하기 때문에 뭐 잘 가고 있고 또 뭐 LG엔솔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ESS향 수요는 이제 뭐 이 신재생 에너지 예, 뭐 캐파 증가라든지 생산 증가 흐름을 반영해서 또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또 ESS를 짓는다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계속 이제 그쪽은 또 상대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전기차 향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그 LG 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전기차향 배터리 생산 캐파도 있지만 ESS용 생산 캐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ESS용 생산 캐파부터 이제 지금 뭐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마 이제 그 뭐 양극재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쪽에 맞춘 그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양극재 회사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견조한 게 뭐 LG 화학하고 또 그 삼성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예, 그 포스코 퓨처엠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EM이라고 하는 삼성향 합작사 있잖아요. 그쪽은 잘 가동이 되는데 SK온 주력인 이제 다른 그 공장들은 사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후발 업체이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계속 LG 엔솔, 뭐 삼성 SDI 이쪽에 이제 주문이 계속 늘고 특히 그 뭐 전기차향으로도 그렇지만 예, 뭐 ESS용으로도 계속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캐파도 가파르게 늘고 실적도 뭐 다른 양극재 업체들하고 달리 계속 역성장 없이 예, 계속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당연히 예, 뭐 업황이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GM의 이제 물량이
잘 팔린다든지 스텔란티스가 잘 팔리면 역시나 이제 뭐 LG 엔솔, 삼성 SDI 쪽이 많이 돌아올 거고 뭐 포드 쪽 봐야 되겠습니다. 포드도 어쨌거나 하반기부터는 그 판매량이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뭐 SK에온이 이제 유럽에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고객사들 뭐 포함해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앞에 이제 소재 쪽의 흐름이나 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에서 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AMPC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그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의 폭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영업이익에 거의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에 이제 바로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생산 캐파 기준으로 내년에 LG 엔솔하고 SK온의 생산 캐파가 그 큰 폭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것 못지않게 영업이익이 예,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부에서는 뭐 AMPC를 빼면 뭐 올해 적자네 뭐부터 해서 뭐 이익이 별로 안 나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뭐 언론사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중국 업체들의 그 어떤 중국 업체 위험론 이런 걸 제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야말로 그 정부 보조금 빼고 지방 정부 보조금을 빼면 적자 나는 회사들 수두룩하고 도산해야 될 업체들 수두룩하거든요. 예. 근데 중국 업체들은 그게 정부 보조금 뭐 지방 정부 보조금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 업체들의 실적에 예, 당연히 넣어서 생각하면서 예, 한국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그 당연한 세액공제 혜택 이거를 예, 실적에서 제외하고 뭐 평가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이중잣대이자 오히려 왜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엄혹한 잣대를 갖다 대고 중국 업체들은 관대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는 좀 버려야 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라. 제가 어떤 다른 유튜브 출연하면서 최근에 내가 아예 이 출연할 때 내가 이 영상 박제당하려고 나왔다. 내가 분명히 이 시점에 지금이 거의 바닥 구간에 근접해 있으니 예, 지금부터 1년, 2년 후에 이 영상을 보면 내가 그때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걸 아마 확인하시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영상 박제당하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웅달책방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은 심정으로 나온 거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진짜 물반 고기 반이다. 지금 웬만한큼 똘똘한 종목들 잘 사두면 예, 기본적으로 2년 내에 뭐 3배, 4배 올라갈 종목들은 널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버텨라. 그리고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뭐 모멘텀 플레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2차 전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막 조롱하듯이 아이고 뭐 특히 뭐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 사이에 뭐 AI 반도체 향으로 뭐 이렇게 뭐 가든지 뭐 전력기기 테마 가든지 뭐 거기서 먹고 인디뷰티 테마 뭐 먹고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뭘 지금 이산지에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눈 밝은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투자할 기회가 있고 저는 예, 상승 여력이 있는 그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몰캡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형주들은 안 되지만 대형주들은 대형주라는 건 이미 그쪽 사업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경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스몰캡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실적이 지지부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소재 쪽에 들어가서 이쪽 실적이 확 커질 것 같은 어떤 초입에 있거나 엔캠이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거고 또는 지금까지 이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쪽 소재 사업이 소재 사업을 새로 하면서
갑자기 이제 뭐 이게 올라간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스몰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밸류 체인을 열심히 보시면 이 2차 전지 섹터의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단 말이에요. 예, 어떤 섹터에 어떤 업체들 못지않게 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 2차 전지 섹터는 전체 그냥 대형주들 중심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른바 이제 스몰캡들 잘 살펴보시면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큰 업체들이 여전히 제 눈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종목에 진득하니 투자해서 비중을 크게 늘려놨을 때, 심지어는 물려가면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놨을 때, 그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년에 3배 오르고 4배 올랐을 때, 그게 정말 큰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어떤 섹터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기껏해야 그게 막 뭐 테마 따라다니고 뭐 모멘텀 따라다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 섹터 가고 저 섹터 가고 그걸 다 맞추지도 못해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는 대형주들보다는 좀 스몰캡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스몰캡 중에 뭐 좀 조정을 잘 받았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해서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있어 보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리튬과 관련한 종목들 그렇게 지난해 되게 부각이 됐다가 올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조정을 받은 업체들 중에 리튬 관련이라든지 또는 뭐 전구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뭐 전구체 이런 쪽이 이제 수혜를 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업체들 중에 이제 똘똘한 업체들 같으면 하반기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업체들을 먼저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이게 또 언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뭐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좀 그 다양한 모멘텀들이 같이 있는 플러스 알파로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면 그 득산텍 코피아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회사는 전액 업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반도체 쪽에도 그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사업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 수혜들을 볼 수도 있고 특히 득산텍 코피아 같은 경우는 그 한편으로는 의약품 중간체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 의약품 중간체 사업도 해요. 이 매출도 향후에 한 상당히 가파르게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른 그 상승 모멘텀을 다른 섹터와 이제 공유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뭐 SKC도 그렇고 뭐 득산텍 코피아도 그렇고 앞에 거론한 뭐 이 방송 과정에서 그 거론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은 TC 스틸 뭐 이런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보유하거나 저희 구독 회원들한테 소개한 뭐 종목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보유자의 편향상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점은 좀 참작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차 전지 중에 어떤 게 대장주가 있고 또 대장주 실적과 공매도가 어떤지 그렇게까지 또 공부를 이번 기회에 딱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익 이 순서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요중에 양극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쭉 나열됐는데 순위는 양극재 캐파 순입니다. 글로벌 캐파 순으로 보고 그중에 에코프로 BM 가장 큰 캐파를 보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인데 올해 1분기 66억으로 확 줄었어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3%가 감소를 했죠.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것은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고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11월 3일 공매도 금지됐을 때가 504만 주인데 아직도 470만 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공매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실적이 턴하는 타이밍, 작년 분기에 비해서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낮은 저점에서 잡는 것보다는 실적이 살짝 턴을 할 때 그때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살핀다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영업이익은 매출액도 확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확 증가, 업황이 좋으면서 증가되는 걸 원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만 증가를 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또 공매도를 보면 정말 공매도 세력이 징하죠. 징할 정도로 보면 공매도 금지됐을 때 304만 주인데 5월 20일 기준 299만 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공매도 물량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본다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LNF,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 LNF는 적자가 크게 바뀌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영업이익이 줄었고 큰 의미 있는 영업이익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양극재를 보면 아직은 관심을 가지기는 좀 이른 타이밍이다 보여지고요. 또 다음 또 2분기 실적이나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 또 살피도록 하지만 지금 당장은 관망을 하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언극재입니다. 언극재는 포스코 그룹도 언극재를 만들지만 뭐 실리콘 언극재, 양산 경험이 있고 그런 종목은 뭐 대조전자 재료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대조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50억 정도로 의미 있게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2억이랐으니까요. 또 매출액도 앞에 설명드리듯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업종적으로 봤을 때는 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언극재, 대조전자 재료가 가장 좋게 턴을 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도 71만 주에서 25만 주로 확 줄었거든요. 따라서 공매도도 줄고 영업이익도 턴을 한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가장 먼저 대조전자 재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지고, 대조전자 재료 조종치마다 관심을 가지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업황이 아직 턴을 한 건 아니니까 2차전지 자체 업황이 턴을 한 건 아니니까 뭐 이번 달 또 보고 조정이 나오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올해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대조전자 재료는 먼저 접근이 가능한 형태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을 보게 되면 WCP, SKI 테크놀리지 있는데 일단 WC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6억으로 확 줄었어요. 대부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만 2차전지 영업이익이 확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업황이 턴을 한 건 아니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없는 숫자니까 몇십만 주가 돼야 되는데 6만 주 정도니까 뭐 따라서 보면 아직 실적 측면에서 보면 많이 실적이 약화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는 어렵다. 여기에 SKI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흑자로 크게 나도 모자릴 판국에 적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나니까 뭐 관심 가지긴 어렵고, 또 공매도도 71만 주인데 68만 주로 살짝 줄었지만 그대로 공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막 쪽에 보더라도 실적 공매도 측면에서 아직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렵다.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게 뭐 아직 업황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실적이 턴을 하니까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피는 거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엔캠이죠. 엔캠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소재주 중에 불을 뿜는 종목이 엔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불을 품고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에서 올해 1분기 118억 적자로 바뀌었어요.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적자로 바뀌었다. 좋은 건 아니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69만 주에서 8만 주 공매도清산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강하게 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못 견디고清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공매도도 줄고 뭐 자연히 줄으면서 주가를 더 미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업황만 턴을 하고 주가만 움직이면 좋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엔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현재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온다는 말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실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전환 사채, 즉 전환 채권은 채권이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고 도중에 이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안전한데 이걸 주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왜 바꿀 거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 얼마의 주식으로 바꾼다. 그 전환가액은 미리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가령 이렇게 볼게요. 주식으로 바꾸는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다. 200% 수익이 나 있으니까 주식으로 바꾸면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전환사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워낙 상승이 돼 있고 이제 전환사채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고 보고 수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엔캠으로 크게 수익 나신 분들은 같이 전환사채 가진 사람들처럼 같이 수익 실현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신규 자금은 뭐 당연히 지금 접근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동아기업하고 후승이 있는데 이쪽도 보면 뭐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7억이 흑자고 후승은 94억 적자가 그대로니까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액 쪽에서 보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업황이 어려울 때 대장주가 뭐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엔캠, 뭐 동아기업, 분리막, 또 양극재의 소재인 전구체, 대장주들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들 종목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외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이후에 공부를 하시고 요 중에서는 뭐 대조전자재료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돈다.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전기차 침투율을 보면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29.3%, 약 30%, 유럽이 약 20%. 그런데 북미 시장을 보면 이제 9%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가 왔다. 그러면 북미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좋아진다. 따라서 우리 2차전지 소재주들한테는 큰 대중화가 왔을 때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과거에 유사한 사례, 똑같은 사례는 없으니까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중화가 왔을 때 차트의 움직임인데 위에는 OCI 홀딩스 월봉 차트고 아래쪽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 2007년, 8년 이 기간 때 태양광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에너지 시대를 연다. 그러면서 태양광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말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갔어요. 이때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뭐 그 당시 동양제철화학이고 지금 OCI 홀딩스 주가를 보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옆에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러면 OCI 홀딩스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횡보를 하고 OCI 홀딩스 주가도 횡보를 하고 이후 태양광이 정말 집집마다 대중화가 된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앞쪽보다 더 크게 OCI 홀딩스가 상승을 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뭐 살짝 상승을 했지만 주가는 폭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때는 중국 기업이 뭐 아시아,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다 침투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가가 뒤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지금은 미국이 북미 시장은 막아주고 우리가 큰 시장 하나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오면 주가가 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요걸 보고 대신 저기도 횡보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렸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주식이라는 게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턴을 하고 움직일 때 잡았을 때 심리적으로 또 유리한 평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 생각을 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견디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황 턴을 하는 시점 기다려졌다가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주 쪽에서만 본다면 뭐 탑3까지가 아니고 아직은 업황이 전부 다 어려우니까 뭐 한 종목 대주전자 재료 또 항상 종목이 업황을 거스르고 올라갈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빠르게 못 움직이고 가다가 쉬다가 하니까 뭐 하락되는 지점 또 하락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조금 사면 다음 달에 조금 산다. 천천히 뭐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은 업황이 턴을 하면 많은 종목이 한 번에 또 매수할 기회가 싹 생기니까요. 천천히 그런 매수 기회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